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진짜 보수를 자처한 개혁보수 신당,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잠시 후 당내 정강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요. 결혼하면 연말에 1인당 50만 원 세금을 돌려주겠다. 오늘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었죠. 자, 과연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 청년들의 대한주거 모임인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개혁보수신당에서 정강정책 그리고 당헌당규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자, 이것을 개혁보수신당의 핵심 가치로 정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전체 의원과 또 원내위원장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보수의 분당에 이르기까지 이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던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새누리당에 있었을 때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던 바들을 철저한 이 반성 위에서 어떠한 가치들을 정립해야 이 시대에 맞는 보수 가치가 될 것인가를 장시간 아주 심도 있게 토의를 한 결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이렇게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새누리당과는 좀 완벽하게 차별화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이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렇다고 네. 새누리당의 그 정강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입장도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이미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한 정의와 법치, 또 윤리와 책임 네.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지향해야 될, 지녀야 될 핵심적인 가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저성장 국면의 경제가 접어들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수요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튼실하게 까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들을 또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이런 핵심 가치 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부 분야별로 정리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걸 역설적으로 이제 이해하면요. 그동안의 보수가 좀 깨끗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했던 이미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또 반론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제 어쨌든 추구의 방향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어떤 보수인 건가요? 네, 저희는 개혁적인 보수 노선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전에 없던 그 사회적 불평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동체로서 다시 통합성을 끌어올린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또 그런 정당들이 보수 정치가들, 보수 정당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큰 어떤 기술혁명 그리고 경제 발전의 단계를 한 단계 지나가면서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이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 격차 해소의 요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시대 정신을 저희의 사명으로 잘 받아들여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대 정신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김 의원님 그동안 이 경제민주화 많이 강조해 오셨잖아요. 네. 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안보는 보수지만 경제는 진보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바가 있는데, 자, 이런 그럼 뜻이 신당의 정강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까? 한 가지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보는 보수, 경제, 복지, 노동, 교육 같은 민생 분야는 개혁. 이런 이야기는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많이 하셨는데 이 경제는 진보라는 표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다른 당에 계시는 모임자께서 하셨던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뭉뚱그려져서.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좌클릭이라는 표현이 또 네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클릭을 저희가 쓴 적도 없고요. 일부 언론 기사에 이런 중도화 시도를 이 절대적인 어떤 좌표 개념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의 이런 정도에서 척도가 있다면 가령 8이나 9에서 6이나 7로 오는 것이 네. 좌클릭이다 하면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것이 마치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중도 통합적인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가지고 펼쳐갈 수 있는 이런 네네. 복지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네, 저희가 이 따뜻한 보수라는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충분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경제는 진보라고 말씀하신 바 없고 좌클릭 아니고 중도로 수렴하는 거는 맞으나 경제, 노동, 복지,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 좌클릭에 대한 내용을 뭐 외부의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혹은 네. 타당에서 이야기했다면 모르겠는데 바로 엊그제 이 나경원 의원 탈당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좌클릭 얘기를 하시면서 좀 토론이 부족했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내부에서는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아까 정강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편하게 하려고 했었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다른 보수 정당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에서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작업이 네. 편했겠습니다만 무너질 대로 무너진 보수 가치를 다시 제대로 정립하고 구현하겠다고 각오를 저희가 단단히 하고 네.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전 구성원들이 모두 다 네. 참여해서 난상 토론 아주 심도 있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 참석자가 발언을 자유롭게 하셨고 이 부분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핵심 가치를 확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네. 토론이 부족했다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오해가 상당히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탈당 보류하던 날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좀 유념해서 들었냐면 이 유승민 의원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정강 정책을 본 적이 없다. 나 의원님에게 물어봤더니 나경원 의원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소통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데 자, 이 좌클릭 부분은 아까 충분히 좀 해명을 해 주신 걸로 전 이해가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찌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화 그래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분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가 또다시 이 신당도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당화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좀 설명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분당 선언을 한 지가 이제 만 이틀째 됩니다. 네네. 이틀째 분당 선언의 오늘이 29일입니다. 이틀간이지만 지금 신당을 준비하면서 저희 당내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현장을 한번 보신 분이라면 네. 그의 그런 우려에 대한 완전한 불식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다른 구성원들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저희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런 의사결정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2라운드가 또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신당에 참여한 이해훈 의원이요. 중진 의원이신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이 국회에서는 조윤선 이 현 문체부 장관하고 설전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 장관은 고소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장외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과 이해훈 의원 설전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예. 나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입장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 신당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 자리를 확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을 보류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모든 분들의 생각을 제가 다 정확하게 의사 확인을 하지 않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네.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 확신을 가질 만한 정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말씀하신 분은 또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제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나 의원이 하는 이혜훈 의원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두 분 간의 이런 네.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네네.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보수당의 분열 혹은 분당,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지금 신당 창당 예정일은 1월 24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개혁보수신당 이거 가칭의 명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명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래서 오늘 핵심 가치를 서둘러서 확정을 지었던 이유가 이후에 당명 공모라든지 또 로고에 대한 준비 등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둘러서 확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정당 정책은 향후 수일간의 작업을 거쳐서 1월 초에 다시 선을 보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내년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예상되다 보니까 네. 대권 주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금 신당으로 합류하리라고 보세요? 저희가 반기문 총장님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을 하실지까지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아마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반 총장님이 꼭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느 정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또 책임 있는 보수의 자세를 견제해 갈 것인가를 본다면은 그 판단은 그렇게 어려운 판단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 있으신 거죠? 저희는 그렇다고 특정 주자가 오시건 안 오시건 관계없이 저희가 네. 할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혁보수신당의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오늘 관련 대책 내놨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돌려주겠다. 이건데요. 과연 이런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여쭤보면요. 혹시 임 위원장님 결혼하셨습니까? 네, 아직 결혼의 나이가 되지 않아서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고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으시군요. 네. 네, 하긴 결혼에 딱 무슨 적정 나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많이 좀 늦춰지고 있는 추세인 건 사실인데요. 자, 이 관련된 이 대책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내놓으면서 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내용이 이제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어요? 그 9대 중점 추진 과제 중에 이제 미래 대비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상 이제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미래 대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분명히 좋게 평가할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네. 사실상 기존 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네. 좀 주요하게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인했을 때 세액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택한다거나 그다음에 그동안은 세자녀 이상에게 인센티브 주었던 것을 네. 2자녀 이상의 가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좀 눈에 보이는 네. 개선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내년부터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자, 이런 정책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혼을 하면 이제 당근을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이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는데요. 사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여타의 다른 사회 불안이나 삶의 불안이 감소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물론 받는 가정이야 좋긴 하겠지만 이것이 출생률을 올리는 데에는 사실 그다지 도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 비용을 좀 돌려준다는 측면은 일정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생각은 합니다. 네.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또 이왕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은 어쨌든 세액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주거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요. 이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시에 적용하는 우대 금리 수준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자, 이건 좀 와닿나요? 그러니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주택 가격이 개인의 소득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란 단어를 은행에서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은 사실은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걸 사회가 당연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네네. 건데요. 전세자금 대출 자체의 제도적 한계는 자기 부담을 일정 정도 30% 가까이 이제 져야 합니다. 이미 주택 가격이 턱없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전세 대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 전세 자금을 아무리 대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금리 자체에 대한 효과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주거 문제의 핵심은 어찌되었든 세대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 세대 문제 중에서도 부모가 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 그 자녀 세대의 경제적 형편은 아주 크게 차이가 네. 나고 있습니다. 결국 세대 문제가 세대 내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주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 이자 지원을 같이 해주고 결혼하는 가정에게도 이자 지원을 같이 해줘야 네. 윗세대가 충분히 전세 또는 월세를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녀 세대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주택을 이용하고 정부가 추가적으로 이자 지원을 해야 되는 네. 세대 간 매칭형 정책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부가 정책을 쓰는 방식은 자녀 세대, 그러니까 즉 청년 세대에게는 계속해서 빚을 내서 네네. 집사라는 신호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만 갖고 있고 부모 세대에게는 계속해서 투기를 조장하는 방식의 다른 대출 방식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지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대출이 네. 우리나라 전체 대출 중에 최고를 차지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대출로 돈을 벌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대출로 돈을 버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주거 문제와 결혼이라는 거는 여전히 동떨어질 문제를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대 간 매칭 방식, 부모 세대에게도 이자 지원 해줘야 한다, 금융 지원 해줘야 한다. 아, 저는 와닿는 지금 말씀이신데요. 자, 아까 눈에 좀 들어온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가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게 적용되는데 이 결혼 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에서 이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 이건 좀 괜찮은 거 맞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1.5명 정도로 이제 시작된 건 80년대입니다. 네. 사실 거의 2명 낳지 않는 걸 30년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제 세 자녀라고 하는 거에서 두 자녀로 낮추는 거는 그만큼 출생률을 올리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 결혼을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전 핵심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그리고 여성의 위기 그리고 돌봄 영역의 공백이 아주 합쳐져 있다는 데 드러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장려하기보다 한 명이 낳았더라도 충분히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네.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저는 출생 정책과 가족 정책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녀의 머릿수에만 집중하기보다 한 자녀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또 와닿는 말씀인데요. 네. 자, 이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냥 하나하나 정책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요즘 추세에서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사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낳아서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이제 앞서죠. 불안과 절망이 감도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불행과 절망이 감도는 사회라서 그렇다. 미래에 대해서 좀 암울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요. 사회적 자살이다 또는 국가적 자살이다. 이런 좀 정말 이 섬찟한 표현도 등장을 하더군요.
네네.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출산 문제에 직면하면 이게 뭐 영화 패러디 같습니다. 니가 나라 베이비. 뭐 이런 이제 이 분위기가 젊은 층에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젊은 세대를 벗어난 지가 꽤 돼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니가 나라 베이비는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조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돌봄이라는 영역이 사회에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거뿐만이 아니라 양육, 특히 뭐 주택 이런 부분은 가족이 감당해야 되는 몫으로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것,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보다는 이 개인의 가정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계속해서 대출 정책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양육 정책도 어린이집 확충이 여전히 사실 공약만 발표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청년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위한 이 미래 사회의 문제는 결국에 국가가 이 개인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우리 청년들 지금 절망과 좌절 많이 느끼고 있고 암울한 미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좀 잔상이 남는데요. 자, 청년들이 좀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어지려면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네, 그렇죠. 뭐 네가 나라 베이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네.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조건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끝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네, 오늘 SNS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행정자치부가 출산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이 많은 청년들의 불만을 사았는데요. 이 여기 내용에는 가임기 여성의 퍼센트 그리고 이것을 전국적인 수치로 표현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여성이 얼마나 많고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이 몇 명이면 아이를 얼마나 낳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상황에서 여성과 그리고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이상 이 저출산과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의 동력은 점점 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 9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미 굉장히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손가정, 비혼모 등등.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적 상태라고 규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여성들도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선행되어야 저는 비로소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은 게 정책인데요. 지금 정책들이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예산을 잘못 써서나 혹은 뭐 정책 수단이 틀린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문제로 규정하고 있냐.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문제 혹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족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출산지도 좀 충격적이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한 30년 전이지만 제가 군복무할 때는 이 군인들을 자원이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을 또 자원으로 보는 것 아닌가. 사람으로 봐야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문의 101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